자, 내일 9월 14일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안에서 개소 즉 문을 연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집요합니다. 진짜 이 정권 인간들요, 엄청난 집요함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끈기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연락사무소를 연다고 경유를 80톤을 갖고 가고 뭐 각종 알루미늄이나 이런 이 철제 등을 갖고 간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계속 들어가게 될 부분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한다고 개소하지 말라고 8월 말까지 그렇게 쪼던 미국이 이번에 북한에 가서 무슨 김정은이 친서를 보내고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를 하겠다 하고 쪼가리 낸 핵 가짜 리스트를 제출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 소리가 나오냐. 이제 남북연락사무소를 미국이 용인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비건 대북 무슨 특별 대표도 왔다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봐줘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저는 주로 트럼프가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원칙 없이 한국의 지금 친북 성향을 이렇게 자기 구미에 따라서 막았다가 또 풀어줬다가 이렇게 하면요, 버릇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교육시킬 때 원칙을 정해서 딱 정해진 원칙에 어긋나면 매를 때리고 잘하면 상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국가 운영도 그렇고 회사 운영도 그렇습니다. 그때 원칙이 다르게 해서 나한테 좀 이렇게 구미에 맞을 때는 확 빠져버리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쪼고, 이러니까 문 정권이 특사만 보내면, 문재인이 김정은이만 만나면 트럼프가 제꼈다가도 또 트럼프 꼬드기는 사탕 하나 던지면 헬레 하면서 풀어주더라. 이제 이렇게 나쁜 선례를 자꾸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난 5월 말 6월 초에 벌어졌던 일과 동어 반복이라, 데자뷰 현상이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북한이 막 비판을 했어요. 미국에 대해.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날도 대충 정해놓고도 비판을 막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번 제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김정은이를 판문점에 급히 문재인이가 불러가지고 셔틀 정상회담을 하고 쑥닥쑥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김영철이가 북한 가고 이러면서 6월 10일 한다고 발표해 버렸지 않습니까? 자, 3월 초에는 또 어때요? 평창 올림픽 하고 할 때 개식이나 폐식에 미국이 굉장히 불쾌감을 보였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에. 그 평창 올림픽 끝난 사이에 어떻게 해요? 곧바로 북한에 특사 보내가지고, 자,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다, 그거 전달하면서 트럼프가 그래 정상회담 한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를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은 미국은 6월달쯤 해라, 우리가 4월달 먼저 할게,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쓱 해가지고 거기에 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라는 문구를 애매하게 넣어가지고 딱 박아놓고는 대충 영문본을 엉터리로 해갖고는 미국 꼬덕여서 정상회담 하게 만들면서 판문점 선언을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마치 계승하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또 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문재인은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차례의 학습 효과를 통해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사람 말하는 투안 보세요. 베리 나이스하다, 스마트하다, 기다리고 있다,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자, 이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의 수준으로는 문시김 이 3인방의 사기수를 당해낼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의 무슨 기술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그래의 쪼다도 저런 쪼다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쪼다라고 해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쪼다라가 아니라 더 심한 말이 있으면 쓰고 싶을 정도예요. 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반돼서 안 된다고 8월 달에 이야기했으면 지금도 안 돼야죠. 북한에 가서 뭔가 또 사기 미끼 하나 던져주니까 그 원칙을 스스로 붕괴시킵니다. 미국같이 세계 자유진영을 대표하면서 반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끌고 갈 때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다른 나라들이 수긍을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요. 그 원칙이라는 거는 당신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것일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북 제재요. 완전히 무력화됐잖아요. 중국 놈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미 뭐 북중 국경에다가 막 마음대로 열어서 퍼주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기름값이 내려가고 물자도 넘쳐나고요. 역대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뭔 제재를 해요. 뭐 아직도 제재 이런 거 하는 말하면 이제는 저는 짜증이 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남북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에 운영을 위해서 경유 등 정유 제품을 계속 반입할 방침이어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정권하고 북한이 하는 수법은요. 질러버려 가지고 기정사실화 시켜서 하나씩 밀고 가는 겁니다. 종전선언도 연내라고 해가지고 말 요리저리 바꾸면서 질러서 확정을 시키려고. 개성공단도 그러려고 그러고 철도 도로 연결도 알박기를 하고 그냥 그대로 쭉 밀어버리려 해요. 문재인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개성공단에 한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럿 가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또 왔다 갔다 체인지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시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 가서 북한과 쑥떡쑥떡 할 거예요. 한마디로 남북이 접촉하는 비밀 아지트가 하나 생긴 겁니다. 국민들이 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의 공간에 대해서 알아요? 뭐 숙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자, 이제 누가 글로 넘어가서 북한을 매일 만날 건지. 판문점에서는 만나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열어놓으면 개성공단 연락사무를 빙자해서 국정원이고부터 시작을 해서 통일부고 이 정권의 실세고 중진의원이고 수도 없이 거기 가서 북한 놈들을 만나서 이것도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열받는데 그럼 북한 뿐이라고 할까요? 오늘 보니까 무슨 뭐 지가 억울하게 넘어왔다라는 지난번에 뭐 기순한 탈북한 11명의 북한 여자 종업원 중에 일부 서너 명한테 여권이 나왔다. 그러면 여권 받아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갈지 모른다. 우려하는 뭐 보도 기사도 있었던데요. 그냥 공개리 물어버려가지고 얼굴 가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려주고 TV 찍어서 물어버려가. 가겠다고 하면 바로 보내버려요. 그 가면 북한에 가서 처벌을 받든지 아오지 탄강으로 가든지 죽든지 지가 알아서 하게 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로 분노를 합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나 그럴 때 개성공단에 툭 하면 넘어가서 뭐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술을 넣고 왔다. 툭 하면 거기서 만나자 연락 와서 정권의 실세들이 넘나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개성공단에 갔으니 사실 만나는 장소도 마땅치 않을 건데 이제 묵고 자고 술 마시는 장소까지 만들어 놨으니 허구 헛날 거기 가가지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출국합니다 하고는 글로 가서 드나들게 생겼어요. 이제 완전히 남북 간에 짜웅하고 뒷거래하고 쿵짝쿵짝하는 이제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 운영한다라는 핑계로 뭘 갖다 줄지 트럭이 드나들 거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7월에 개성사무소에 갖고 갔던 유류 분량 80톤이 다 소진돼서 추가 유류가 반입됐다. 이건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만들면 북한 땅에 만드는 거잖아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있지 서울에 있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만들든가 판문점 옆에 북한에 만들었으면 적어도 기름은 북한이 돼야지. 왜 한국이 기름까지 전부 다 갖고 갑니까? 만약에 서울에 만들었더라면 서울에서 대지 북한 보고 내라 하겠습니까? 이 뭐 상거지도 아니고요. 결국은 그거 운영한다는 빙자하에 북한에 이것저것 다 퍼주려고 처음부터 저렇게 잔뜩 퍼다 줬습니까? 그래서 개소 이후에도 유류 공급이 계속된다면서 지금 대북 금수 품목인 이 정유 제품을 북한에 주겠다고 하고요. 또 사무소 보수 과정에서 이 발전기용 기름을 가져가려는 한국 정부 측에 미국이 우려를 나타내자 남측의 전기를 끌어다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에 불을 켜는 방식으로 또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갖고 갔던 발전기도 대부분은 다시 갖고 왔는데 그래도 개소 이후에 비상용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차량을 돌리기 위한 유류는 필요하다. 그래서 개소 때보다는 적은 양이 공급될 거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에 뭐 사무실 운영한다고 빙자해서 기름을 갖고 가봤자 얼마 갖고 가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뭘 글로 싣고 가는가가 차로 가잖아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까지. 개성공단 출입국 사무소 있잖아요. 저 서해에. 글로 드나들 거니까 이제는 미국이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마음대로 쳐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측 소장은 통일부 차관 천혜성이 하고 북측에서는 조통희 부위원장이 하는데 겸직하는데 소장들은 필요시 항상 쌍방이 메시지를 둘이 직접 전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몇 명이 있느냐. 기재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직원 등 30명이 상주하고 주중에는 개성에 머물고 주말에는 귀환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 근무를 해서 24시간 연락체제를 갖춘다. 소장은 상주하지 않고 주 1회 정례 회의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성공단을 이따위로 고무줄처럼 적당히 풀어주면서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조만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할 거라고 CNN이 미국 국방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망신주기 계획은 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도가 나가는 시점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거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엿먹으라고 미국 백악관의 의지와 관련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아무리 대통령이고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공개할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뻗대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꾸준히 기만 전술을 펴왔다면서 이 새로운 시도는 대북 유엔 제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조치들을 보다 공개화하고 동중국해에 해상 환적하는 북한의 유조선을 감시하는 데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행위들을 적발하기 위해 항공모함, 수상함 등을 배치했으나 아직까지는 그다지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자, 비핵화 한다니 북한은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변의 일부를 깐다란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제재 명분으로 해상 검색 차단에
참가하는 동맹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고 캐나다, 프랑스, 한국, 영국은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이 그런 작전에 참가했다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는 협상 중인 외교관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마치 미북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척 하는데 이것도 엿먹으라는 이야기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는 한 번 틀어가지고 비틀어서 해석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트럼프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계속하면 그가 약속했던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해야 된다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전직 미국 행정부 관계자 이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핵 시험만 중단하면 미국이 무조건 종전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 미국 정권 주변에 있는 트럼프 치어리더들이죠. 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뭔가를 그냥 큰 조건 없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는 제동을 걸고 있으니까 트럼프 주변에서는 또 이런 기사들을 흘리고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이거제미너라는 이런 언론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트럼프가 미치광이가 아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합니다. 누가 트럼프 미쳤다고 했어요? 미친놈 같아 했지요. 그러니까 또 지 라인을 동원해서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밥 우드워드가 쓴 공포라는 책에 트럼프가 했던 말들, 한미 FTA, 사드부터 한국에 대한 이 트럼프의 시각 등을 보면 이건 도저히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 했다라는 발언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트럼프의 끝없는 비하와 한마디로 업신여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문재인은 이번에 북한에 갔어요. 이제 5만 글을 다 들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의 여건을 자기가 만들고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은 판문점 선언에 담았던 남북 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를 북한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남북 간의 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모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위협이 되는 무기 체계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재배치 감축을 추진하고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한꺼번에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 평양을 기준으로 일정 지역 내의 군사 활동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까지 논의하겠다 합니다. 북한은 속이는 집단이죠. 사기꾼과 니하고 내하고 속이지 말고 서로 문 활짝 열어 제끼고 너희 집에 있는 경비들 다 집에 보내고 우리 집에 보내고 너희 집에 있는 총칼 다 없애고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없애고 서로 훈련할 때 되면 매달 몇 시에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진해서 그럴까요? 멍청해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속셈이 딴 데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많은 사람이라 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고요. 자, 이 남북한 군비 통제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군사 분야 회담 상황과 의제를 자기가 나서서 군비 통제 회담 기구로 정비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좌우간 남북의 군사적인 관계를 활짝 열어 제끼고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느 수준을 받고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만은 저끼리 주고받는 계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하위 단계인 핵심 핵시설 가동 중단 조치에서 이런 수준에서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미국에 약속하고 실행에 옮기겠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자, 핵신고 구두 약속을 하고 6.25 전쟁 종전선언을 먼저 채택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이 오랄 구두 발언만 믿고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고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미북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핵신고 범위 순서 등을 협의한 이후에 신고서 제출 순회 중재안을 한국이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기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설 거에 대비해서 이게 뭐라고? 이것도 북한이 안 들을 것에 대비해서 수정안으로 영변 핵시설 중 핵심 시설을 가동 중단 폐쇄함으로써 선의를 보인 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측이 핵신고 제안을 전격 수용할 경우 진정성 입증 측면에서 유용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엊그제 이 푸틴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무슨 동방 포럼인가에서 미국이 먼저 북한에게 좀 보정 조치를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중국도 그러고 지금 바람 잡고 있어요. 중국은 우리가 빠지고 삼자도 수용하겠다 하면서 썩 빠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굉장히 이렇게 푸시하고 11월 6일까지 중국을 쪼고 있는 마당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빠질란다. 그럼 뭐 잘 해봐라. 이러면서 이번에 북한도 평양 가기로 했다가 구구절에 안 가고 또 사자회담도 안 들어가도 된다. 이래 빠지잖아요. 그건 뭐냐. 종전선언을 어쨌든 빨리 해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끼어 있으면 우리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뒤로 빠지자. 지금 이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푸틴까지 거들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영변 핵시설이라는 거는 핵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원자로를 돌려가지고 거기서 핵 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재처리, 리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원자로를 돌리면 북한이 미국에 포착이 되고 거기서 얼만큼 양이 나왔는가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핵을 그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위한 원심 분리기를 돌려가지고 그건 드럼통만 합니다. 북한 곳곳에 숨겨놓은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통해서 거기서 대량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영변 원자로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썩은 아지트예요. 그래서 돌리면 바로 미국에 또 돌리고 있다고 얼마나 돌렸냐까지 포착이 돼요. 그런 부분을 북한이 중단을 한다. 그거는 풍계리, 무슨 동창리 똑같은 겁니다. 그 쇼이죠. 근데 여기서 한국 정권의 행태가 우스운 게 핵 신고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고 그 말만 믿고 워킹 그룹, 실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건 또 영어를 써요. 뭐 대단한 거냐? 맨날 보는 사람이 또 만나는 거죠. 실무 그룹 만들어서 거기서 북한의 핵신고의 절차와 로드맵을 의논한다는 겁니다. 이런 진짜 지김이 정말 X 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내 평생에 이런 협상에 관여해서 자기 조국을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놈들을 깜빵에 보내서 종신형을 좀 때리도록 그걸 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정말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식으로 북한의 편에 서서 이란 만들어주고 미국이 안 들으면 플랜 B, 이안 던져라고 이런 작전을 다 써주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쪼가리 핵 리스트에서 슬쩍 더 후퇴하고 있어요. 왜? 그거 안 내도 될 것 같아. 제가 미국의 트럼프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제정신입니까?
아마 트럼프만 이거 못하겠다고 달라서면 미국 정권에서 전부 박수를 칠 거예요. 저는 진짜로 좀 있으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지 않고서야 미국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간을 다 보고 있어요. 속이 다 들켜가지고. 미국도요, 망조가 들어가는 겁니까? 어쩌다가 저런 작자가 대통령에 앉아서 미국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하긴 그런 작자를 찬양하는 한국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습지요. 제가 이렇게 죄를 뿌리니까 그런가. 북한의 그 대남 비방 매체 또 선동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에서 뭐 몇몇 보수 유튜버들을 아주 악질 반동처럼 비판을 하는데 저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황장수 뉴스 브리핑부터 뭐 쭉 있어요. 정규재 씨, 신의 한수 뭐 그래가지고 이 악질 반동들이 허구한 날 유튜버로 민족의 무슨 통일과 화합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욕 처먹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